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희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를 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무작정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 내부 지침, 교통 단속 처리 지침이라고 하는 지침에 따라서 음주 측정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일단 내부 처리 지침 상에는 1차, 2차, 3차, 3번을 요청해야 되고 이 한 차례당 간격은 이제 10분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지침을 일단 위반하게 되면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되고,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음주 측정 거부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받는다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되게 억울하다라는 의견을 좀 밝히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고 이 사례에 따라서 언제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라는 직장인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사례를 구성해 볼게요. 자, A는 오늘 회사 마치고 6시에 이제 회식 장소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A는 오늘 술을 마시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술을 마시면 혹시 또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을 받을까봐 본인은 마시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식당에서 다 나오는 모습을 B라는 사람이 봤어요. 근데 봤더니 A 회사 일행들이 다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죠. 물론 A는 안 마셨지만. 그리고 A는 저녁 한 8시쯤에 술자리를 마치고 자기 차를 끌고서 막 집을 왔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이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자, A는 B가 신고한 줄 모르고 집에 와서 이제 난 집에 왔으니까 한 10시쯤 도착해서 집에서 이제 소주를 한 병 정도 마시고 12시에 잠에 들게 됩니다. 반면 B가 신고한 경찰관은 A의 신원을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다 밤 12시에 돼서 A 집에 찾아오게 됐어요. 자, 이때 A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사안에서 A가 먼저 첫 번째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동한 경찰관들 C, D, E 3명이 출동했다고 해요. 이 사람들 A의 집 안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A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집에 와서 술 먹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경찰관들이 그래도 계속 욕을 해요. 자, 3번 했으니까 경찰이 말하겠죠. 너는 음주 측정 거부야. 너는 이제 처벌을 받을 거야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A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때 A가 대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이 경찰관들에게 내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밝혀야 돼요. 두 번째, 동시에 집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분명히 밝혀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음주 측정 요구는 어디까지나 임의 수사입니다. 상대방인 나 A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지, A가 난 음주 측정을 못해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임의로 요구할 수 있는 수사는 할 수가 없고요. 경찰들은 영장을 받아와야 돼요. 즉 강제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명시적으로 집에서 나가달라,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한 다음에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 측정 거부야 재판을 보내게 되면, 이때는 A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떠냐? 이 경찰관들이 이제 이 첫 번째 사례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음주 측정을 하자. 근데 밖에서 음주 측정 자꾸 안 하니까 경찰관이 너 그러면 경찰서 가서 하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법에서는 임의동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A가 임의동행해서 경찰서에 갔다고 하더라도 측정하기 싫어서 나 돌아가겠다, 그러면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경찰관들은 A에게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를 한 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어떤 거냐면 이제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내가 먹은 음식, 내가 먹은 소주. 이렇게 되면 경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겠죠. A가 과연 식당에서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대한 CCTV나 이런 것들을 찾아와야 됩니다. 이런 걸 찾지 못하게 됐을 때는 A가 주장하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게 되겠죠. 이 사건은 운전한 시각이랑 그 다음에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시각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혹시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가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사건에서는 출동한 경찰관은 무조건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실제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그리고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진술이잖아요. 내가 길가에서 술을 먹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주 수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나에게 가장 유리한 얘기인데 그걸 현장에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관들은 분명히 물어보게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혼자 있을 때 안 마셨어요 라고 하고 나중에 변호사 선임해서 나 사실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라고 하면 어떤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경찰이 출동했을 때 당시에 했던 말들이 가장 신빙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무죄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즉 돌이켜서 다시 우리 사례로 돌아오게 되면 A는 근데 술을 마신 게 있으니까 그때부터 일관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보니까 검사 쪽에서는 이 입증이 곤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A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경우의 수에서는 우리가 A를 구제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게 놓이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특히 귀가해서 술을 드시는 분들, 밖에서 드시고 집에 갈 때 조금 더 사가져 가셔서 집에서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례에서는 음주추정 거부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밖에서 술 조금만 먹고 집에서 더 먹었는데 집에서 먹은 술의 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에서 세 번째 경우의 수랑은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추정 거부는 단순하게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징역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하세요라고 자꾸 설득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주변에.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영상에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드렸잖아요. 다만 이 세 가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보통 이제 변호사님들 아니면 혹시 법무사나 사무장님들 도움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좀 자백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처벌받을까봐 일단은 자수하고 봅시다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내가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심하게 검토해서 나한테 유리한 법률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분이랑 사건을 좀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두리뭉실하게 잘 기억을 못 해낼 게 아니라 사람 면담을 한 번에 끝낼 게 아니라 여러 번을 하시더라도 내가 당시 있었던 일을 최대한 기억해서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알려주셔야지만 변호사님도 도움을 주실 겁니다. 자, 좀 부당하게 내가 음주추정 거부로 이렇게 조사받거나 재판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늦춰지지 마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법률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